인생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요? 누나! 밥 한번 사주세요. 나 너 진짜 싫어. 잘 살자. 힘들다.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 참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힘들다는 얘기를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나 지금 힘들다고 얘기할래요. 저 사실 요즘 좀 힘들거든요. 그럼 저는 힘내라고 얘기할래요. 사실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괜한 오지랖인 것 같아서 모른 척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고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아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 존중 교육이 강 자살 예방에 대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유독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이웃, 가족, 동료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자살 위험성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위험성 질문지입니다.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다음 자살 위험성 질문지를 통해 검사에 응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자살 위험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평가나 우리 학교 학생생활 상담소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첫 번째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존감은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내 안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감입니다. 유대감은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뜻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인정하기. 두 번째, 인간관계 안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관점 가지기. 네 번째, 꿈과 자기개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확장해 가기. 다섯 번째, 취미와 여가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을 잘 받았다고 부모님들과 약속을 했는데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을 때 머릿속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복잡하죠. 이때 비합리적인 생각은 반드시 성적을 올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험을 망쳤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성적을 받은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을 성적이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모님께 혼나긴 하겠다. 시험을 늘 망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같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와 관련해서도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있죠. 친구 관계로 가지게 되는 비합리적인 생각, 경직된 생각, 관계에 대한 과장된 해석, 흑백 논리,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유연한 생각,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관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로하기, 격려하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했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거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누구가 있어. 참 좋다. 나에게 누구누구가 있어. 참 행복해. 이러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내게 살아갈 힘이 되나요? 같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쑥 주위에서 이 사람이 이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셨다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물어보기, 들어주기, 연결하기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살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행동, 정서의 변화인데요. 먼저 언어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주변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에 대한 암시와 계획을 언급합니다. 이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의미가 있을까? 너 나 죽으면 장례식에 와줄 거니? 와 같은 말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또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이러한 언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을 모으는 등 자살 수단을 마련합니다. 중요한 것을 남에게 준 듯 주변 정리를 합니다. 식사를 잘하지 않고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듭니다. 불면증을 겪어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시간 수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식사나 수면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울하다 또는 나 때문이야 같이 우울함과 죄책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위험 신호들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발견한 자살 위험 신호와 함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 생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자살 생각 그 자체에 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설마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살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하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위험 신호가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서둘러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면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죽고 싶은지 묻는다고 해서 자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이유와 삶의 이유를 들어주기입니다. 이때 자살을 생각한 이유와 삶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삶의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그 나이 때는 다 겪는 문제야. 나도 그랬어. 식의 충고를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해 와 같은 비난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은 상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뎠어? 정말 애썼다. 정말 고생했어. 상대방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말로 상대방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주었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연결하기입니다. 이때 같이 가볼래?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해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살 사고에 시달리거나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도움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금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예약을 같이 하거나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소개해 주세요. 저희 학교 학생생활 상담소가 소양간 4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살 도구가 있다면 즉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폐기하거나 분리해서 위험한 환경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 신호가 있는 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은 권하지 말아주세요. 술에 취하면 오히려 충동성이 더 높아져 충동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더러는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데 괜히 물어봐서 더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생각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때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자살 위험 신호는 자살 사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관심 어린 직접적인 질문이 오히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위기에 놓인 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이 있어요. 물론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큰 도움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말에는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도와달라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나 그동안 힘들었어, 나 괴로웠어 하는 말도 있거든요. 함께 배운 것처럼 물어보기, 들어보기, 연결하기. 이 관심은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분들에게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움하는 제공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에는 자살 위기에 놓인 학우분들을 돕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은 상담사 분들이 계십니다.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심리 검사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야 가능합니다. 자살 생각과 충동이 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학생생활 상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생명 존중 교육 제2강 자살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예방. 이 두 단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오직 예방만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름 생명 지킴이 되어주세요. 생명지킴이라고 아세요? 생명지킴이가 뭐예요? 생명지킴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생명지킴이 뭐예요?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연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지킴이가 왜 필요하죠?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가요? 생명지킴이가 꼭 필요한가요? 자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자살 위험자를 발견하고 자원을 연계해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였네요. 생명지킴이 저도 될 수 있나요? 저도 할 수 있나요? 생명지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생명지킴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지킴이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살 위험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훌륭한 생명지킴이입니다. 생명지킴이로 막을 수가 있나요? 생명지킴이가 자살 예방해 준다고요? 생명지킴이가 자살을 예방한다는 말에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자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 위험자를 발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생명지킴이의 역할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보기.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살 위험자 대부분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 신호를 발견해주세요. 둘째, 듣기.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주세요. 힘들었지? 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질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다면 경청하고 공감해주세요. 셋째, 말하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자살 위험자의 가족, 친구 등 주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문적인 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문기관으로 자살 위험자를 연결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을 비롯해 24시간 운영 중인 자살 상담 전화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자살 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위험자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에게도 생명을 지키고 싶은 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 자살 예방 전문기관과 더불어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희망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생명지킴이입니다. 나부터 생명지킴이 혼자가 아닌 세상 당신이 만듭니다.